들어오자마자 이제 화재를 시작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화재 감정이 되겠죠. 화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조사나 수사 관련해서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건의 특성상 그 현장에서 수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도 좀 많이 나가서 증거물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해왔죠. 주가 그게 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정하면서 좀 한 30년이 넘었네요. 실체가 없는 얘기고 어느 분야든 뭐 1인자이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전체 모아서 경쟁한 것도 아니잖아요. 더 젊으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거는 그냥 예우를 갖춰서 하는 얘기겠죠. 화재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같이 비례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긴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잖아요.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피난이나 이제 구조, 예방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사고들이 가장 안타깝죠.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29명 들어가셨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났다고 하면 인명피해가 없어야죠. 그것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조금만 예방을 했다든지 조금만 조심을 했으면 모두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 그게 제일 안타깝죠. 제천 스포츠 화재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독성 그 가스는 계속 안에 차고 있고 밖에서 유리 안에 갇혀 있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 안에서 보면 목욕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막 유리창에다 던진 흔적이 나요. 깨려고 안에서 못 나가니까. 근데 다 비상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제일 두고두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어디들 가든지 공중 시설에 가서 노래방을 가든지 뭐 샌드위치집을 가든지 가면 정말 인사가 업소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비상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정도가 돼야 사회적으로 그게 안전에 대한 대책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노관하지 않으면 그 예방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과 제도를 넘어서 문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문화로.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문화로 정착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은, 그건 돈도 안 들어요. 예산도 안 드는 돈. 현재 있는 법령으로만 돼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죠. 언론에서도 그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자꾸 홍보가 되고 선포가 돼야만이 그 문화로 정착할 수가 있다. 안전 문화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 고품질의 서비스를 넘어서는 게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수사 의뢰 기관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공적인 문서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수에서 이 사건을 감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사기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만족도에서 넘어서는 감동이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마음으로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은 직원들이 한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원장이라는 기관장은 제도, 예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정비를 최적화시켜주는 게 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역할이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 정비라는 걸 앞에서 끌어주는 거고
또 북돋아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의 자기개발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하는 건 뒤에서 또 밀어주는 거고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기관 운영하는데 그걸 원칙으로 해서 계속 해왔어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직원들 지식이라든지 전공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걸 기관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제일 전문가다. 그럼 제일 전문가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여건 조성하는 게 기관장이 할 일이 아니냐. 그런 데에서는 그 제도, 예산, 시스템, 환경 이걸 만들어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어찌 보면 제일 단순 간단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과학이라는 것이 법정 과학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이 포렌식 사이언스라는 게 일단 이벤트가 사건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증거물에 관여해서 과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건데 그런 실력보다도 요즘에 더 중요시하는 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 어떤 증거물의 연속성, 연계 고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에 요즘 제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분석이나 정밀한 분석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물이 정당하게 실험이 되었고 이동이 되었고 보관이 되었고 법원까지 제출되는데 합리적 의심받을 만한 오해의 소지, 오염의 소지, 변형의 소지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업무 운영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 보통 이제 DX, 업무 전반적으로 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넘어가서 정착이 좀 돼야 된다. 현재도 디지털 전환의 단계라는 것이 넘어가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는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업무 체계 전반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손이 많이 가지 않고도 업무 관계에 있어도 효율성이라든지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컴퓨터화 돼서 굉장히 에러도 줄일 수가 있고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인력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체계를 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화재는 이제 방화가 아닌 다음에는 의도치 않은 재해죠, 재난이죠. 원래 화재라는 그 정의 자체가 우리가 모닥불을 갖다 화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의도한 불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불에 의해서 재산이나 인적 피해를 주는 것을 화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조사에 있어서도 화인 조사가 다가 아니고 그 재난으로 이어지는 그 피해 조사도 다 화재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이 왜 났느냐, 불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느냐, 왜 이런 피해 확대가 됐느냐 이런 부분 다 화재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민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중요한 것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수사에서는 어떤 그 공공성, 객관성 이런 걸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이제 소방 분야에서는 화재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어떤 경험이라든지 사례를 끄집어내서 사회를 고쳐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화재 조사는 어떤 누구 개인의 어떤 집단의 편익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공공성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그 협업의 필요성도 많고 서로 보는 관점이라든지 화재는 한쪽 전문 분야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화재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의 분야도 상당히 많이 집약이 돼야 되고 기관별로도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로서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보를 충분히 줘서 재산권 방어나 인권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공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그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우리 정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범죄 혐의나 이런 게 아닌 한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어떤 그 개방을 해서 그 데이터로 인해서 국민 각자 또는 국민 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연구하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에 정책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제 공개 데이터로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아쉽다는 거는 기관별로 자기 역할 정립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 국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연구부터 제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대도 많고 국가수라는 곳은 감정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키포인트가 되는 그 감정물 감정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증거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현장 감정, 현장 조사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시험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간을 많이 쫓기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축소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도 수사기관한테 서비스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들한테 또 불이익을 가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역량 이런 것들은 다 발휘해서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그걸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부터 영역을 그 선택된 증거물에 대한 감정 쪽으로 조금 좁힐 필요가 있어. 그거는 뭔가 업무에 대한 혜택이나 축소 지향 이거는 좀 다릅니다. 역할에 대한 문제, 역할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화재 수사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더 해야 되고 경찰이 수사하는 이유가 뭐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 밝힌 것 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형사 권력을 발휘하는 게 이제 경찰인데 그러니까 방화라든지 실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외의 것들 처벌이 관계없는 것들, 국민들 개개인 생활에 민사적 분쟁만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벌이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종결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제 개인적 분쟁, 또 보험적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그쪽 보험 분야나 다른 그 민간 조사 기구나 이런 데서는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소방 같은 데서는 소방의 화재조사법도 작년에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한 거를 목적을 명시하고 제1조에 화재를 예방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화재 원인, 성장, 그 다음에 확대, 그 확대에 대한 피해 그것이 무엇이냐 뭐가 이런 그 피해를까지 주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돼서 소방 정책이라든지 소방 자재 정책이라든지 국민 대피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야를 과연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그 조직기구가 형성돼 있느냐 그것도 한번 되돌아볼 일이죠. 좀 그 소방 감정기관으로 확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화재 원인, 성장, 확대, 피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면 과학적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담해 준 데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소방 거를 안 받으니까. 그 물리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기관이 감정기관으로서 또 하나 성장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협력할 용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왔고 도와주고 싶고 또 우리하고 또 다른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죠. 거기는 소방에 대한 화재 감식으로서의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더 좀 발전하기를 바라요. 소방 쪽에 그 감정 기능. 그렇게 해서 소방은 소방 역할에 맞는 화재 조사를 하고 또 경찰은 경찰에 맞는 또 국가수도 국가수에 맞는 자기 영역으로 조금 더 절제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공공성을 띠는 각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에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당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특수 분야에 대한 그 화재 조사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소방을 도와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소방관 분들은 어느 직업보다도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가장 큰 직역이기도 하고 실제 하는 일이 국민 생활에 굉장히 그 제가 아까 분야별로 자기 기관에 맞는 업무를 조금 더 어떤 개혁적 마인드라고 해도 괜찮고 재정비한다고 해도 괜찮은데 화재 분야, 소방 분야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제가 그쪽 분야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그 조사를 한다든지 화재 조사를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만 할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 해주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기회와 어떤 그 도움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국가 사무를 보면서 본인 노력만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그걸 책임져주고 기회를 좀 많이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문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선진 외국의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연구부서에서 그런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능하게 해서 소방의 인원뿐만 아니라 그 소방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지금도 좋지만 더 탄탄하게 미래로 갈 때 어떤 그 소방 분야의 발전이 같이 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개개인이 본인들이 사람들이 나서서 사람이 모아져서 어떤 그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을 이끄는 게 제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부터 역량이 강화돼야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세팅 잘해놓는다고 사람이 안 따라오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업무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부분도 이제 전문화도 많이 돼가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소방사나 이런 쪽에서 화재조사할 때 감정해 주는 곳이 소방연구실 몇 명 안 되는 그분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한이 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좀 빨리 커져서 우리 소방서에서 조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화재조사관 자격하고 또 과학적 영역에서 분석하는 시험 분석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한테 그거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원화돼서 소방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책임지는 건 맞는데 국민들한테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어떤 그 특정 개인의 요구에 의한 것들은 그 민원적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한마음적인 문 따는 거 이런 거 소방관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 잠겼으면은 거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거기 하면 보통 출장비 2, 3만 원 주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또 국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고 본인 잘못을. 근데 그거를 또 교묘하게 소방 업무에 맞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구조. 그 안에 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 분들이 워낙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112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가짜 신고나 이런 것들 첫째 배격한 이유가 그 시간에 중요한 신고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소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그 사고조사하는 영역은요, 국가에서 그렇게 앞서서 존중받거나 우대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그게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만 불이 안 되는 어떤 그 저개발 국가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이라든지 사고조사 이런 게 특출하게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그런 우리 그 화재 안전이나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투명해지고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가는 그 정도는 국민 생활에 또 수준하고 비례해 간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성진화된 나라들이 우리보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봐도 우리보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더 나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배울 점도 많고. 그런 거 봐서는 비록 그 조사 분야 또 파괴된 다음에 이런 수습하는 이런 업무 직종 자체가 그렇게 우대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4만 불 넘는 이제 선진국으로 대열에 서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맞게 4만 불, 5만 불 정도에 갈 때는 자연히 그런 그 기능이나 그런 기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건 제가 믿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갈 때 어떤 그 수출의 규모나 무역의 규모나 뭐 이런 거 순서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뭐가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깨닫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수를 좀 많이 올려야 진정한 선진국이지 곳간에 돈만 많다고 그 선진국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런 화재나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습 이런 것들이 좀 선진화되는 것이 국격을 올리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화재조사의 중심을 맡고 있는 우리 소방이라든지 또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나 또 전문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그 회사, 그 기관 내에서는 아직도 메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지금처럼 제가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꾸 부강해질수록 그런 부분들은 더 나아질 것이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그런 비전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